안녕하세요,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초기 영상을 통해서 그 개요 정리할 때 뭐 핀터레스트 이용하셔가지고 뭐 100장 거기서 또 이렇게 추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셔라 뭐 이제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디자인 선택을 하시는데,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디자인 잡았다고 그게 다 실현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공사 금액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쁘고 좋은 그림만 확인해 가지고 하세요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느낌을 좀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라든지 좀 간단하게 방법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인테리어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일단은 핀터레스트도 이제 좀 보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미지는 좀 구체적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좀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체화. 뭐의? 이미지의 구체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수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수집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일 아파트, 동일 아파트 레퍼런스를 추천을 좀 드려요. 뭐 유튜브로는 좀 찾기 힘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유튜브는 좀 검색하기가 좀 힘들겠죠. 동일 아파트는. 아니면 이제 네이버가 이제 좀 가장 강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로 했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단점이 지금 있어요. 단점. 요거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아마 스타일이 다양하지가 않을 거예요. 스타일의 다양성 면에서 조금 떨어질 거다. 왜냐면은 구조라든지 뭐 업체라든지 뭐 혹은 뭐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니즈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의 다양성은 좀 떨어질 거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좀 채워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핀터레스트 괜찮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하는 인스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핀터레스트와 인스타, 대신에 제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실현 가능하냐, 요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집을 많이 해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집을 좀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사진을 고르실 때요, 핀터레스트 한번 들어가 보죠. 모노톤 인테리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모노톤 인테리어 그러면은 미니멀리즘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좀 전위적인, 어떤 좀 천장 높고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쓰는 그런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어떤 그런 멋진 이런 것들,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노톤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 화이트 계통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생활감을 좀 걷어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의 중요성, 철저하게 생활감을 걷어냈다. 많이들 이제 이런 느낌의, 그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헨스에 나오는 작가라든지 출처가 이게 다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라든지 국내외 작가들이 한 거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생활감을 조금 내려놓고 약간은 차가우면서도 좀 단단한 느낌,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도 도장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요. 대신에 이런 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식물 같은 그런 느낌의 배치. 근데 식물도 이런 식으로 어떤 드라이드 된 식물이라고 그랬나? 이 명칭이 있었는데 데드 우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꺾어서 놓는 듯한 좀 이런 시원한 감성, 미니멀한 감성을 살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식물이 좀 이용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직사광선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빛의 큰 흐름이라든지 그런 조형미가 이렇게 공간 안에서 쫙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요런 모노톤을 좀 활용하시기 좋은 거는 일단은 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천장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좋겠죠. 그리고 공간이 좀 좁은 거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이 모노톤 같은 경우에는 뭐 넓은 공간은 더 넓게 뭐 덩어리감 있게 뭐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서 좁은 공간이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된다 그렇진 않아요. 좁은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만약에 뭐 가벽을 헌다거나 공간적인 어떤 변경이 없을 때는 유일한 수단이 화이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노톤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노톤으로 한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 소재, 내추럴 인테리어로 한번 검색을 좀 해보면요. 벌써 많이 따뜻하죠. 약간 모노톤의 느낌이 나는 이런 이미지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따뜻한 베이스. 그리고 컬러가 우드 컬러, 웜 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타일상에는 모노톤에서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의 좀 간결한, 완결성 높은 인테리어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내추럴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소재의 다양성도 다양성이거니와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추럴한 느낌, 그러니까는 우드의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톤도 좀 따뜻한 느낌. 그래서 이런 텍스처감을 살린다든지 패브릭 느낌, 라탄 소재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 굉장히 좀 잘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추럴 스타일의 어떤 인테리어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 보셔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자연 소재로 만든 이제 식탁이라든지 크고 작은 이제 식물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모노 스타일의 어떤 그러한 느낌보다는 식물의 비율이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베란다 확장 같은 경우 우리가 아파트 많이 하는데 베란다 확장이 있어서도 확장을 좀 안 하고 기존의 베란다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개념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내추럴에 관련된 키워드, 뭐 우드라든지 뭐 따뜻한 감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지금은 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모노와 내추럴, 자, 그 다음에는 앤틱 인테리어. 저는 앤틱 인테리어의 경우에 사실은 맥시멀리즘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 앤틱이라는 게 좀 고급스러운 어떤 서양의 궁전이라든지 고급 주택에 많이 예전에 들어갔던 이런 인테리어 풍인데 좀 가득가득 채워넣는 어떤 맥시멀리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워두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좀 내가 채워넣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이제 했을 때, 내가 채워넣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면 좀 맥시멀리즘에 가까운, 뭐, 앤틱 쪽에 관심을 좀 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앤틱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몰딩류들을 기본으로 하고, 좀 아이템들, 화려한 아이템들이 이제 가득가득 좀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모노톤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맥시멀한 느낌을 못 준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이케아 제품이라든지 어떤 애플과 같은 그런 좀 힙한 감성, 모노톤 느낌으로도 많이 집어넣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해요. 하지만 붙박이화 시키는 것보다는 장식적인 느낌, 그게 앤틱이던 어떤 미니멀이던, 그런데 지금은 앤틱 느낌을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는데, 앤틱을 지금 재해석을 하는 게 좀 낫다라고 봅니다. 한동안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좀 모노톤의 디자인들이 좀 많이 좀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좀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앤틱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좀 재해석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런 앤틱 가구들을 내 집에 여전히 좀 그 헤리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의 어떤 감성으로 같이 가주시는 느낌, 이런 거는 새로 한 건데 이런 건 기존에 있는 거라든지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완전히 앤틱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이런 소품들, 가구들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심이 좀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앤틱 스타일로 좀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노, 그리고 내추럴, 그 다음 앤틱. 모노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니멀리즘에 의해서 좀 수납 공간도 좀 많이 좀 가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도 미니멀리즘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장치적인 요소로서 이제 좀 들어가면 좋다. 그리고 뭐 미니멀하지만 뭐 맥시멀리즘하게 이제 많이 좀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대신에 집어넣을 때는 좀 다리 두께가 얇은 어떤 스틸 소재의 어떤 그런 자재라든지 화이트 계열의, 그리고 이제 약간의 뭐 우드톤을 섞는 건 상관없는데 전반적으로 좀 화이트하게 해서 시원함을 좀 강조하는 느낌, 아기자기한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을 좀 선호하시면은 그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추럴,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이제 우드라든지 식물을 좀 많이 관리하시고 어떤 텍스처감을 좀 뽀송뽀송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앤틱, 기존에 있는 가구들을 재활용하기도 하면서 좀 과거의 어떤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을 나의 집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부류의 스타일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양한 스타일을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다? 구체화, 이미지의 구체화를 할 때 모노와 내추럴과 앤틱,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양합니다. 그냥 뭐 핀터레스트 들어가셔가지고 느낌 가는 거 다다다다다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자료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요즘 그게 더 문제죠. 자료가 많은 게 문제예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에서 어떤 요소를 늘렸다 줄였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내가 헤매는 과정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요 하나 요번에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핀터레스트 검색을 해 보시면서 이런 거를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뭐 스타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보는 작업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